백두대간 5구간 산행길. 산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는 오른다. 한숨을 몰아내면서 오직 정상만을 행해 오르고 또 오른다. 푸른 하늘은 높기만 하고 정상의 그 길은 멀기만 하지만 우리는 오르고 또 오른다. 저만 치서 비켜보고 있는 이들은 말하지. 괜한 고생한다고. 하지만 정상을 오르고 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분, 이 느낌, 이 시간들. 산을 오르면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니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한숨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도 곧 지쳐 쓰러질 것 같더라도 우리는 걸어간다.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부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가라. 그대들은 하나의 이름 없는 풀이 될지니. 명산 및 유적 전설. 백운산. 백운산은 우리나라 산 이름 중에 흔한 편에 속한다. 천엠급 이상만 살펴보더라도 원성의 백운산 1087m, 무주의 백운산 1123m, 정선 고안의 백운산 1426m, 광양의 백운산 1217.8m, 함양의 백운산 1278.6m, 경남 함양군 백전면 서상면, 전북 장수군 bon안면이 있다. 이 중 함양 백운산은 산세나 자리터나 높이로 봐서 백운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데도 지금까지는 그 자리를 광양 백운산에 빼앗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높은 정선 고안의 백운산은 한백산의 줄기라 독립봉으로 보기 어렵고, 원성 무주의 백운산은 높이에서의 열세 탓인지 이름을 크게 떨치지 못하고 있다. 광양의 백운산은 고로쇠 약수가 제철인 우수 경칩과 등산 안내란에 연달아 이름이 실릴 정도로 유명하고, 특히 이 산 정상에서는 지리 준흥선과 연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힘차게 이어져 우리들의 마음을 사뭇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함양 백운산은 산의 노임새에 있어서 다른 백운산을 압도한다. 지리산에서 끝나는 백두대간의 막바지의 치소사, 북의 60령 734m과 남의 팔랑치 553m를 이어준다. 60령은 남으로 달려오던 백두대간이 북덕류 남덕류를 거쳐 이곳에서 한번 숨을 죽이고, 팔랑치 역시 백운산 봉화산을 거쳐온 백두대간이 여기서 한번 숨을 가다듬고는 지리의 맷줄기를 치솟기 위해 용틀이 많은 고개이다. 백두대간의 막바지 줄기인 함양 백운산의 정상에 서면 남덕류와 북덕류가 쏟아질 듯이 기세 드높게 치솟았고, 멀리 남쪽엔 지리의 준흥선이 가로로 길게 누운 채 하봉 천왕봉에서 반야봉, 노고단 고리봉 등의 자태가 푸름과 더불어 하늘을 꾸민다. 덕류가 풍기는 거세고 치열한 아름다움과 지리가 전해주는 풍만한 곡선 및 장중한 너그러움은 상반된 모양으로 북과 남에서 달려와 백운의 정상에서 만나 우리들을 감동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다. 한반도 진면목 중의 한 부분이 가슴에 깊게 새겨진다. 백운산 등산들 머리는 함양군 백전면 백굴리 대방마을이고, 여기서 서하면을 알리는 이정표를 따라 오른편 포장길을 가다 다리 건너기 전에 상련대와 백구남의 이정표를 만난다. 오른편 길은 백구남이 있는 큰 골을 거쳐 정상으로, 왼편은 미끼골에 자리한 묵계암 상련대를 거쳐 정상으로 이어지는데, 어느 쪽이든 절까지는 승용차가 다닐 수 있고, 다리를 건너갈 땐 서상면행 백운산 오름길은 큰골의 백구남보다는 미끼골 쪽을 많이 이용한다. 이정표에서 25분 정도 올라갔을까? 오른편에 등산로가 나오는데 이 길은 묵계암을 거쳐 맷줄기를 타고가 정상에 이어지고, 계곡으로 뻗은 큰 길은 기슭을 어렵사리 올라 상련대에서 끝이 난다. 갈림길서 25분. 상련대는 가파른 바위 위에 좁디 좁은 땅을 골라 용케도 비집고 앉은 작은 암자. 여기서도 지리산이 한눈이다. 상련대 뒤편으로 이어진 길은 덴비알 중에 덴비알로 마치 고추선 사다리 같다. 절 바로 뒤편에서 시작하는 약 10분간은 정말 숨을 몰아쉴 수조차 없고, 자꾸만 발이 뒤로 가는 것 같아 몸을 똑바로 펼 수 없을 정도. 그 다음 10분간은 약간 경사도가 수그러지지만 여기도 급터듬듯이 올라서면 큰 능선의 덕이인데 가운데에 묘가 자리했다. 묵계암에서 갈라진 길이 이곳에서 만나고 끝봉 마이너스 중봉 마이너스 상봉으로 이어지는데 마루턱마다 무덤이다. 상봉 정상은 헬기장이고 북릉은 1075봉에서 이어진 백두대간, 남선흥 역시 중고개로 향하는 백두대간, 남쪽은 중봉 끝봉 능선, 북서쪽은 1157봉에서 오른편이 괴관산으로 향하는 능선. 이 능선들은 저마다 정수리 부근의 산길을 갖고 있지만 하산은 북서쪽의 능선,
1157봉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북서쪽 능선길은 정상 부근에서 얼마 가지 않아 잘루기에 닿고 이어 바위를 만나 바로 오른편 계곡으로 급속히 떨어진다. 곧바로 왼편에도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능선 1157봉을 지나 괴관산까지 연결되며 이 능선길 중에 오른편의 갈림길은 모두가 큰 골로 빠진다. 계곡으로 떨어지는 길은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 상련대의 댐비 아래 못지 않을 정도로 내려 꽂힌다고나 할까. 정신없이 내려오다가 가끔씩 너덜검을 만나기도 하지만 물소리가 들리는 곳까지는 상당히 걸어야 하고 큰 골이란 말답게 정말 깊고 깊은 골이라 약간 지루하지만 길은 뚜렷하고 뇌를 가로질러 건널 경우엔 신경을 써야 한다. 1시간 30분가량 때밀리듯 내려오면 큰 골의 상징인 용소를 만난다. 훤칠한 경치가 펼쳐지고 누운 폭포가 시원스러운가 하면 계곡의 물소리가 골짜기를 뒤흔들어 하산의 피로를 씻어준다. 반석 위를 구르는 쪽빗물이나 시퍼런 늪이 가슴을 서늘하게 하지만 숲이 자욱해 겨울이라도 무심히 내려올 경우 그냥 지나치기 쉬우므로 주변의 경치에 눈길을 자주 주어야 한다. 곧 길이 갈래가 돼 왼편으로 향하고 두 계곡이 합치는 곳이 용소 부근이다. 여기서도 25분 안팎을 걸어야 백구남에 닿는데 지금 불사가 한창이다. 백구남부터는 차량이 다니고 상련대와 백구남 입구의 갈림길까지 10분. 이 코스는 도시락 점심 먹는 시간을 포함해 5시간이면 등산이 가능하다. 대간선하고 대간에 묻힌 논계, 충절의 여신 준홍계는 1574년 영취산 북쪽의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논계가 13세가 되던 해 부친 주달문이 세상을 떠나자 주색 잡기에 빠져있던 숙부 주달문은 당시 장수 토호 김풍원에게 논계를 민며느리로 팔았다. 그러나 논계 모녀가 완강히 반대하자 주달문은 논계 모녀를 상대로 장수 현감에게 소장을 올렸으나 오갈 곳 없게 된 모녀는 현감 부인의 병수발을 하면서 머물렀다. 이후 현감 부인은 세상을 뜨고 결국 이게 인연이 되어 최경혜와 논계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몇 년이 지나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경상우 병사가 된 최경혜는 진주성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일어난 진주성 싸움에서 성이 함락당하자 최경혜는 남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이에 논계는 승전 축하잔치를 연 왜군들 틈으로 기생으로 변장하고 들어가 외장 계단이무라 로쿠스케를 껴안고 10여일간 내린 장마비가 넘실 때는 진주 남강에 몸을 던졌다. 현재 최경혜와 논계의 묘는 백두대간 60령 동남쪽으로 10리쯤 떨어진 함양 서상면 금당리 방지 마을 뒷산에 있는데 이들 부부의 묘가 여기에 있게 된 사연은 이렇다. 진주성이 함락당하자 장수 지역 의병들은 남강 하류를 수색해 창원 지수목에서 최경혜 그리고 외장을 껴안은 채로 죽은 논계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은 부부의 시신을 고향으로 옮겨주시 문중과 장사 지낼 것을 상의했지만 외적의 보복이 두려운 주시 문중은 이를 거절했다. 또 기생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말도 있다. 결국 이들은 백두대간 동쪽의 삼남대로변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 잡아 장사 지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의병의 후손들에 의해 설화처럼 전해져 내려오던 이 묘는 20여 년 전인 1975년 세상에 알려졌다. 순절한 후 382년 만의 일이다. 현재 최경혜, 논계의 묘는 함양군에 의해 성역화 작업이 한창이다. 변영로 외시 논계를 소개하면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알이 닦던 그 암이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산행기 잠에서 깨어보니 새벽 5시. 오늘도 대간을 가기 위해 이렇게 일찍 일어나 밖을 보니 어둠으로 가득하고 새벽녘을 알리는 신문 요크르트 아줌마가 부산하게 움직인다. 백운 아트홀에 도착하니 5시 50분 교육관에 가서 모닝커피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버스에 승차하니 오늘도 많은 대원들이 참석하여 백두대간의 열정을 읽을 수 있다. 우리 국토의 등줄기를 밟아 봄으로써 더 넓은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특히 이번 종주는 광양제철소 디디조를 중심으로 휴무일을 이용하여 종주를 하고 있으며 여성 대원이 2분께서 맹렬히 종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6시가 되어 인원 점검을 하니 아직 도착하지 않은 대원이 있어 잠시 기다리다 출발한다. 백운 아트홀 출발 6시 10분. 버스는 백운 아트홀을 출발하여 옥곡 IC에 진입 후 남해 고속도로를 통하여 진주까지 간 후 다시 대전 진주 간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 후 함양 가까이 가니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온다. 함양 IC를 나와 지방도천 84번송 평리를 거쳐 다시 1001번 도로 평정리로 진입 후 중제 중기마을에 7시 55분에 도착하였다. 중기마을에서 중제까지는 걸어서 30분 가야 한다. 가는 길은 농로를 따라 가는데 개울가에는 큰 뽕나무가 있다. 신계성 대원은 1차 탐사 시 이 뽕나무에서 오디를 많이 따먹었다고 자랑을 한다. 우리는 계절을 맞추지 못해 신계성 대원의 말을 듣고 입맛만 다실 뿐이다. 중제 도착 8시 24분. 중제에 도착하니 진눈 개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오늘도 눈과 함께 산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산에 오르기 전에 전체 대원의 사진을 찍고 출발한다. 산을 오르기 전 큰 정자나무가 반겨주고 그 밑에는 선답자들의 리본이 걸려있다. 잡목 사이로 올라가면 산죽이 기다리고 20여 미터를 올라가면 산의 능선에 도착하여 능선, 소나무 숲이 우거져 길을 걷는다. 이곳부터는 완만한 경사길이며 오르내리면서 어떤 곳은 큰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가뿐한 오르막도 있다. 대간길을 잊을 염려는 없다. 길을 잊기 쉬운 곳에는 어김없이 리본이 붙어 있어 대간길을 안내해 준다. 중고계제 도착 9시 0분. 중고계제에서 좌측으로 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곧장 직진이 대간길이다. 여기서부터 백운산 정상까지는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 길이다. 즉 오늘 산행의 고바위 오르막이며 이것을 이겨내야만이 백운산이 기다린다. 그렇다 이름난 산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잘 보여주지 않으며 또한 보여주더라도 감질나게 보여준다. 그리고 쉽게 정복을 허락하지 않고 저 앞에 보이지만 다가가면 다시 저 만치에 있는 것이다. 무지개를 잡는 소년처럼 말이다. 땀을 펄펄 흘리며 오르는데 오늘도 눈이 어김없이 내린다. 오늘 산행도 눈과 같이 해야 될 팔자인가 보다. 백운산 정상 가까이에는 히말라야 산의 고바위처럼 오르막이 있는데 이것을 오를 때 산행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이 고바위를 오르면 묘익이 10시 10분 통과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정표가 있다. 바로 앞에는 백운산 정상이다. 백운산 정상 1278.6m 10시 11분. 오늘의 최고봉 백운산 정상이다. 정상에는 이정표가 서 있다. 정상에는 약간 넓은 터로 되어 있으며 오늘 최고봉을 위하여 각각 사진 한 커트씩 찍는다. 선답자들은 여기서 남쪽은 지리산 준웅, 서쪽은 육중한 장안산, 동쪽은 회관산 황석산, 북쪽에는 남덕유산이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눈보라로 인하여 시계가 제로다. 간혹 장안산만이 보였다 사라졌다 한다. 오늘의 최고봉에서 사진을 찍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길을 나선다. 여기서 좌측 90 거거진 길로 들어서면 내리막 비탈길이 기다린다. 여기서 아이젠을 차지 않으면 만수무강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대간 겨울 산행 시에는 스패츠와 아이젠을 4월 말까지는 가지고 다녀야 하겠다. 산야는 온통 눈으로 하얗고 대간길 길 옆으로는 갈참나무가 길을 보호해주고 간혹 산죽과 쌀이대 나무가 가로수 작용을 하고 있다. 선바위 고개 이정표 11시 26분. 이정표에는 다음과 같이 각 지점의 거리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다. 여기에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영취산 0.3km, 진부령 1105.9km, 천왕봉 134.1km, 백군산 3.5km, 무령고개 0.7km, 장안산 3.7km. 이정표를 보니 영취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취산 1075.6m 도착 11시 35분. 영취산 정상에 도착하니 장수군에서 세운 백두대간 안내문이 있고 이정표가 서 있다. 정상은 넓지 않은 공터로 되어 있고 좌측에는 금남 호남 정맥의 갈림길이 있다. 바로 무령고개를 지나 장안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영취산 정상에서 무령고개까지는 내리막길이며 10분쯤 가면 고개 마루터까지 도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 고개마루에서 북쪽으로 포장도로를 따라가면 화장실이 있고 야영터가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변하고 있다.
그 옛날 준홍계가 태어난 곳이 대곡리에 있고 묻힌 곳은 동쪽 삼남대로변 멀지 않는 곳에 있다고 전해진다. 논계를 생각하니 중고학창 시절에 배운 변형로의 시 한 수가 생각난다. 강낭콩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그렇다 한낱 기생으로 살면서 왜 우리네 입에 오르내린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라.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말이다. 정상의 안내판은 좌측은 우리나라의 지도 위에 대간 및 정맥, 정간을 그려놓고 우측에는 설명이 적혀있다. 적혀있는 글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백두대간은 이 나라의 골격의 틀 중에 가장 장대하고 당당한 산줄기이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길게 연결되어진 장대한 산줄기로 그 길이는 약 1800여 km이나 남한에서 종주할 수 있는 거리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진부령까지 약 670km이다. 이곳 영취산은 좌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에서 정맥 금남 호남 갈라진 분기점이다. 동쪽으로는 낙동, 북쪽 금강, 남쪽으로 썸진 삼강의 분수령이다. 백두대간 구간을 나눌 때 영취산까지 나누는 팀도 있다. 그 이유는 무령고개까지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여기서 영취산까지 올라와 대간길을 종주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각설하고 우리 일행은 영취산 정상에서 대간 종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떠난다. 영취산에서 내려와 종주길을 걸으니 작은 억새밭을 이룬 안부가 나온다. 오르막 산이 나와 산의 숲속에서 오늘 점심 식사 장소다. 여기서 식사를 마치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 보니 덕운봉 갈림길이 나온다. 전망대 바위 12시 54분. 전망대 바위에 올라 야호를 외쳐보니 먼저 간 대원들이 저 밑에서 쳐다본다. 내리막길을 내려서는데 어디서 천지가 요동을 치길래 뒤돌아보니 신계성 대원이 넘어진 것이다. 아이젠이 없어 당한 것이다. 내려서면 바로 샘터 50M가 나온다. 옥산 쪽으로 50M 내려가면 샘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계성 대원은 물이 없다고 옛 경험을 들려준다. 이곳은 평평한 지대로 텐트 치기에 알맞은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서부터 밀령까지는 대간길을 공공근로사업인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해놓은지는 모르지만 길이 잘 닦여져 있고 함양 쪽 산 비탈면은 나무를 쏘아내기를 하여 산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산책길 또는 오솔길로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눈으로 인하여 설경이 대원들의 탄성을 자아내니 겨울 산행의 진미를 느끼게 하니 무엇으로 이 표현을 하리? 실은 대원들이 필자보다 글을 쓸 때 이 기분을 최고의 찬사로 쓰라 하니 그 표현 방법이 없다. 그 이름 있는 화가도 이 풍경을 화폭에 담지 못하리.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다. 그리 고도차가 크지 않아 대원들도 아마 나와 같은 기분으로 이 길을 걸었으리라. 복바위 도착 13시 48분. 복바위에는 이정표가 있다. 60령 6km, 영취산 7km. 날씨가 좋으면 복바위에 오르면 조망이 좋으련만 오늘은 시계가 제로라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대원들이 복바위에 올랐지만 하느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 허탕을 치고 내려온다. 밀령은 자갈투성이라고 선답자들의 산행기는 적혀 있는데 종주길이 눈으로 덮여 있어 그런 것은 볼 수가 없다. 송전탑 도착 14시 15분. 송전탑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다. 여기부터 깃대봉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다. 에너지를 충전하고 오늘 산행의 마지막 고봉우리를 넘어야 한다. 깃대봉 도착 14시 41분. 오늘의 마지막 높은 봉우리이다 보니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오늘 산행의 종착점인 60령까진 얼마 안 되어 대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것 같다. 깃대봉 정상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면 조그마한 오르막이 있다. 이 봉우리만 넘으면 계속 60령까지 내리막길이다. 봉우리 정상에서 다시 내리막길 막바지에 샘터가 있고 여기에는 표주박 3개가 대간길 종주자에게 목을 축여주고 있으니 이 또한 자연이 주는 선물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먼저 간 사람들이 물 한 모금 마시고 10년을 더 살 것 같다고 하니 뒤에 간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줄을 선다. 한 모금의 물을 마시니 대간의 전기를 온몸에 받는 느낌이다. 샘터 위에는 안내판이 있어 그 내용을 여기에 옮겨보면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는 지체 손이 시어 사랑하나 풀어던진 약수물에는 바람으로 일렁이는 그대 넋 뿌리가 그리움으로 솟아나고 우리는 한 모금의 약수물에서 구원함이 산임을 인식합시다. 우리는 한 모금의 약수물에서 여유로운 산임을 인식합시다. 마이너스 깃대봉 약수터를 사랑하는 사람들 마이너스
약수물에서 한 모금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다가옴의 설레임인가. 발걸음은 가볍다. 여기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거의 가까이 가니 아줌마 일행이 산행을 위해 올라온다.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어디를 가냐고 물으니 위에 산책하러 간다고 하니 무슨 말이 필요하랴. 고개 바로 위에는 백두대간 1차 지원 장소라고 큰 표말이 2개가 대간길에 박혀 있으니 이제는 산행하는 사람, 아니 대한민국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은 대간이란 큰 길을 모두 걷고 있는 것 같다. 60령 고개 도착 15시 46분. 60령에 도착하니 한방 눈이 퍼부어댄다. 그 옛날 60령 고개의 전설을 생각하니 우리네 옛 생활을 반추해보는 것 같다. 배낭을 차량에 놓고 60령 식당을 섭외하여 우리가 가져온 막걸리와 오징어 무침을 먹으니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지나간 시간이 추억으로 변한다. 60령 식당에는 대간 종주자들의 리본 거리대가 있어 우리의 리본도 여기에 걸어놓고 세어보니 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그만큼 리본이 많다. 한 잔씩 하고 60령을 출발하여 16시 20분 서상 IC에 진입 후 대전 진주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한다. 함양을 지나니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여 차량은 제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광양에 도착하여 보니 눈 구경은 할 수가 없다. 축복의 땅인가 보다. 그 쌀쌀한 추위는 어디로 간 데 없고 포근한 기온만이 우리를 반겨준다. 백운 아트홀 도착 18시 10분. 버스에서 내려 그동안 수고했다는 인사말과 함께 헤어지니 오늘 산행이 일과를 마치는 순간이다. 산행기 전도사 전영선, 영상편집 넓은 산 양동아.